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 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 제가 이미 약간 목이 조금 상해가지고 약간 갈라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표 되시고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내일 주요 일정이 있어서 네. 뭐 대표님도 아마 내일 아침에는 이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이 내일 담화에 나서잖아요. 근데 보니까 끝장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자들 질문도 제한을 두지 않고 끝나는 시간도 안 정하고 그냥 모든 질문에 내가 다 답하겠다 이런 건데 네. 조금 달라진 태도 같기는 하거든요. 네, 달라지셔야죠. 예. 네,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오는 길에 섰다. 저는 그래서 뭐 끝장 토론 하신다고 했던 것은 토론인 건가요? 아니면 뭐 질문을 받겠다. 회견이라고 하니까 뭐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싸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보니까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3월에 총선 앞두고 여당을 좀 당황스럽게 했던 게 의료개혁의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담화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야당 대표로서 보시기에 조금 다른 형태의 뭐 다른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내일은?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기존과는 반드시 달라야 되고요. 한다. 네.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은 이제 바꾸셔야 된다. 제대로 설명하고 사과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책임 총리제를 얘기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좀 지금 와서 책임 총리제라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또 총리는 누구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 네. 기존에 지금 현재 한 총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책임 총리를 거의 뭐 책임 총리처럼 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렇죠. 보여지기로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왜 국민이 몰라주냐 이런 또 핑계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 19% 정도 남았던 민심마저도 뚝뚝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그 대통령이라는 한자를 풀으면 우리나라 이제 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큰 머슴이라고 하거든요. 아, 순 우리말로 바꿨을 그렇죠. 때 예, 대통령 네. 한자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큰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행정부의 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의 뭐 원수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큰 머슴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민심을 떠나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자리에 계시다. 저 같은 당 대표는 사실 원외라서 네. 사실 뭐 세비도 못 받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아주 큰 자리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끝까지 누리기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시면 취미로 대통령 한다라는 말씀 드리실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식의 말을 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은 뭐 앞서 나가신 이제 신지호 부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절하지 못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거나 여러 가지 그냥 현명하지 못한 처신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내일은 좀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속 시원한 좀 사과가 나와야 될 타이밍 같은데 그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영부인에 대한 사랑은 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대한민국 대부분의 온 국민이 다 됐죠.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개인으로 여사를 바라보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법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부인이 그냥 내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활동하지 않으셨고요. 예. 지금까지의 영부인들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끔하게 호통 치실 땐 치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기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마누라를 버려야 합니까? 뭐 이런 식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다라는 네. 말씀을 그쵸.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가치를 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그게 계속 무너지고 자기 사람한테는 좀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니까 그렇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간의 조금 미세한 균열인데 이게 대국민 기자회견과 담화가 결정된 게 월요일 밤에 갑자기 알려지게 된 거다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냐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날 아침에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보니까 뭐 약간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좀 전달이 되면서 됐나 이랬는데 다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민의힘의 투톱 간의 갈등은 좀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 나오면 목불인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유튜브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보고 정말 네. 한심하고 한심하고 유치하고 네.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예. 지금 그 이게 못이 중헌디 이런 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이 중한데 이런 예.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은데 그냥 누구 하면 뭐 어때? 네. 여기서 뭐 원내대표가 했다, 한동훈의 뜻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내에 그러한 그 싸움을 부추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내는 원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의 역할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원내는 원내 일을 하면 되고요. 당대표는 당대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원내대표인지 아니면 당대표인지 그 역할에 대한 모호성, 그저 용산과 누가 더 가까우냐 네. 라는 것만 그냥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라서 희망이 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동훈 대통령이란다. 한동훈 대표도 네.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또 그런 걸 갖고 발끈해가지고 그 이제 성질을 부릴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유튜브라서 성질. 아니 괜찮습니다. 예. 뭐 이런 표현 정도는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5대 요구안까지 제시를 하긴 했어요. 네. 독단적 국정 운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또 여기를 그냥 넘기지 않고 요새 한동훈 대표 많이 지적을 하니까 뭐 한 대표는 원균이고 선조에게 있었던 원균이고 잘 돼야 브루투스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준석 의원과? 네, 그 네. 원균답게 행동을 하시고 계시고 블루투스답게, 네. 예, 브루투스답게 행동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균 한동훈이 보수를 사지로 몰아놓고 있다. 지금 본인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면서 그 용산과의 차별화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땐 그냥 똑같거든요. 네. 예, 그냥 같아요. 그냥 같은 가족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원균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제가 보수를 사지로 몰아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한참 지났을 때의 얘기, 지금에 와서야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쫄보 느낌이에요. 뭐 왜 저렇게 강하게 말을 뭐 못하지? 더 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여당이 보시기엔 아니군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저 정도 얘기했으니 세다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특검 얘기는 정말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사 얘기 그냥 활동하지 마라 얘기는 1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럼 활동의 범위가 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배우자법 받으라니까요. 예, 관련된 거 그럼 본인들이 제정안 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확실하게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이제 늦게 국민의 눈높이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기에 국민의 눈높이를 자꾸 얘기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네. 그래서 어설프게 또 개혁신당에게 화살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 정말 한심하다.
약간 생각이 듭니다. 어설프게 조금의 어떤 절충안을 찾아서 적당한 걸 던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큰 돌을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나는 돌도 맞고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강력하게 그냥 정신 차릴 수 있는 돌을 던지면 되는데 용산으로. 네. 근데 그 돌을 왜 갑자기 저희 세석 있는 개혁신당에게 던지느냐. 저기서 왜 저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센 소리를 못 하니까 그 센 소리를 다른 당으로 돌려서 한다? 한심한 겁니다. 제가 기존의 국민의힘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점은 제일 안타까운 게 늘 민주당이 못하잖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야?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국민들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건데 네. 그냥 못하는 데보다 조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접근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물으세요. 그리고 대통령 그 영부인께 물으세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공천에 관련된 개입이 있다라는 문제는 용산의 공천 개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개혁신당 끌어들이지 말고 갑자기 막 이쪽 끌어들여. 그리고 특검하자고 하면은 늘 나오는 게 탄핵하자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는데 아니 죄진 게 없고 잘못된 게 없으면 특검 받아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근데 특검 이꼴 탄핵처럼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할 목적인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뭔가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떠한 수준을 낮춰가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층에서는 정권을 뺏어온 이번 정권에 대한 기대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대가 높았는데 그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해결 못하니까 그 문제를 다른 쪽으로 넘긴다. 이게 능력자입니까? 쫄보죠. 능력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 허은하 대표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월요일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윤 대통령이 민심을 회복하려면은 임기 단축 개헌, 그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좀 선뜻 받기는 어려운 조치일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면 국민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 개혁신당은 좀 대안을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2, 제3의 김건희, 김정숙이 나오지 않으려면 그 대통령의 배우자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특검은 받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똑같이 개헌에 대한 얘기는 정말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이제 네. 개헌했을 때는 어차피 4년 중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내각제든 아니면 5.18을 담는 거든 아니면 책임 총리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든 여러 가지로 개헌이 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깃발을 못 꽂았다면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라.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조건 사죄하셔야 되는 건 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법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총사퇴해야 된다. 내가 총사퇴하고 네. 완전히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으시겠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허은하 대표 오셨으니까 네. 좀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 그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셨던 이게 통화 시점은 좀 몇 달 전입니다만 그게 좀 그 장성철 평론가로부터 알려지면서 좀 화제였잖아요. 네네. 당시 통화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 인터뷰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많이 안 네. 하셨군요. 그럼 예. 오늘 조금 더 말씀해 아니, 주실 제가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 개인적 통화였고 또 특히 이제 3개월 전에 저희 시부상일 때 네. 위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터트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어떻게 하다가 용산에서 했다라는 게 가장 예. 뭐 사실에 입각한 것 같고 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자와 함께 얘기하다가 이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뭐 기존에도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담하시고 뭔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라고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네. 말씀만 드리고 싶고 예. 그 안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사적 인태 통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뭐 그쵸. 당사자가 공개하신 건 아닌데 뭐 어쩌다 알려진 거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제3지대에 나와서 그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셨던 상태인 건데 김건희 여사가 굳이 통화를 할 정도면 두 분이 원래도 소통하는 사이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굳이 뭐 시부상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위로 전화 겸 연락을 하는 사이였구나. 이게 좀 모르던 사실이어가지고. 기존에 제가 탈당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했을 때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탈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저에게 많은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뭐 네. 기존에 저희 여성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챙기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네. 예, 그래서 뭐 대화를 하던 사이입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사람을 잘 챙긴다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허은하 대표께서는 이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시지만 사실 통화한 거를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 저런 사람이랑도 통화를 했을까 이런 게 꽤 많고 특히 뭐 서울의 소리의 어떤 뭐 기자라든지 뭐 최재형 목사도 있고 얼마 전에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본인한테도 연락이 왔었다 이래서 아니 왜 탁현민 전 비서관한테까지 연락을 하지? 이런 직접 생각이 연락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은 네, 아니군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인사에게 좀 연락을 해서 뭔가 좀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런 거가 좀 이해 안 가는 행보이기는 그쵸.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거예요. 안타깝고.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아레날이라고 이제 기업에서는 얘기하는데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를 하다가 된 그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실을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그때 시부상 때 전화 왔을 때 이 부분까지 제가 밝힌 건데 왜냐하면 다들 오해하시니까. 그러니까 탈당 이후에 통화는 시부상 때 처음이었고 그 후로도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부인께서 만나서 그 정치적인 얘기 빼고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제가 거절을 했던 것은 네. 정무적 판단입니다. 제가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뭐 한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네.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이잖아요.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입이 무겁게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모두 다 까발리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사업할 때처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은 평소에 하던 스타일대로 했는데 그걸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장관이 돼서도 브리핑 같은 거 해주지 않 장관의 역할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까? 네. 기업에 들어가도 그 OJT 기간이 있으면서 당신의 롤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똑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게요. 예. 전직 대통령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예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영부인에 대한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기존에 타지마할 갔을 때 그거를 외교라고 할 거예요?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외교적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겁니까? 네.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게요. 도대체 네. 영부인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말입니다. 그리고 왜 통화가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사적 전화기로 전화하면 안 돼라고 그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왜 안 되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해서 규정을 두고 예. 되는 거 안 되는 걸 좀 가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쯤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예. 이제는 좀 달라지길 바라는 게 이제 온 국민의 그거를 마음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우선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 네. 거다라는 생각이고 국민들께서 의심하시지 않도록 네. 특검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은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지금 네. 개혁신당이 지금 특검 중재안 예를 들어 그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특검법은 저희가 못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무슨 장유유서법도 아니고 개혁신당을 쏙 뺀 규칙을 넣은 그 상설법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네.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해서 개혁신당은 특검을 찬성하지 않는다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이 순으로 뭐 이렇게 추천 주고 뭐 네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개혁신당 빼고 뭐 진보당이 들어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재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 당이 지금 아직도 1년이 안 된 당입니다.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80년대생들만 의원입니다. 예. 근데 나이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제외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특검법,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렇다면 너희들 자꾸 그럼 우리 중재안 만든다 했더니 저것 봐 특검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대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중재안을 만들어라. 지금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특검법 말고 중재안을 좀 내서 한 합상이라도 대표가, 해라. 국힘이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민주당은 괜히 저희는 지금 국힘 이중대, 민주당 이중대로 아주 욕 많이 먹거든요. 네. 양쪽에서. 양쪽에서 욕 먹는 것은 국민 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중도적이고 가장 정성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 질문은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에도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여권에서는 보면 지금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이런 논란도 있지만 친윤계 중심으로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친분, 그 특히 뭐 홍매화 심었다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요? 예, 친윤계 누가? 쪽에서. 친윤계. 네. 예. 허 대표가 보시기에는 뭐 이준석 의원이랑도 워낙 가까우셨으니까 실제로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좀 두 사람의 이제 관계는 어떤 건가요? 뭐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고 잘 지내던 사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야기한 예. 부분이고요. 왜 저는 소개를 안 시켜줬는지 참 그런 모르셨군요. 예, 몰랐었는데 근데 참 친윤들도 좀 제가 오늘 한심하다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떠나간 애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당대표로 있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로서 활동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당대표로서 정말 인정을 해준 적이 있었는지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천 개입, 용산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왜 떠나간 애인한테 지금 와서 네. 그러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거는 뭐, 너도 명태균 잘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네. 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네. 그 알고 계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그러면은 국힘에는 의원들 먼저 관리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 집단속 먼저 하고 나서 그게 다 단속이 되고 나면은 너도 알았다며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 문제는 쏙 빼놓고 왜 밖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그거 싫어서 나온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기 작전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막 말미잘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말미잘식 뭐 대응이다. 말미잘식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가 없다는 거 아닐까라는 예. 생각인데 네. 용산에 그렇게 쓴소리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친윤을 욕하는 겁니다. 진짜로 용산이 잘 되길 바란다면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한번 명태균 모른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러게요.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의원은 처음부터 뭐 예. 어떤 식의 역할이었는지도 설명을 했었고. 네. 홍매하고 뭐 그게 웬 말이야. 네. 그런 식으로 물타기해서 그냥 가벼운 걸로 물타기에 넘어가고 쟤보다 내가 나아. 뭐 아니면 쟤는 저랬는데 우린 이랬어. 지금 세비 받으면서 지금 그 국회 활동하시고 입법기관이라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네.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수는 괴멸했다. 제가 그 보수 진영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능력 있는 보수의 역할이지 남에게 핑계 대고 물타기하고 네. 그냥 예를 들어 기존의 그 네, 좌파라고 말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네. 그분들이 쓰는 그런 수법으로만 하게 된다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음.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아닙니다. 네. 보수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음.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뭐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거에 대한 걸 지키는 거고요. 여가부 폐지 아직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네. 본인들 약속이나 먼저 지키세요. 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